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통념에 도전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정렬 없는 개방주소 지정의 최적 경계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서랍장 같은 해시 테이블에서요. 이미 넣어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더 빨리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했다는 점이죠. 이게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벽을 넘은 건데요. 과연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돌파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개방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큰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요. 각 데이터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빈칸을 찾아 넣는 방식입니다. 아, 순서대로요? 네, 찾을 때도 똑같은 순서로 따라가고요. 이때 몇 건이나 자리를 확인해야 하는지 이걸 이제 탐사 복잡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낮을수록 빠른 거죠. 네, 그렇죠. 오랫동안 균일 탐사라는 방식이 쓰였고요. 특히 이제 1985년에 야오라는 학자가 탐사 중에 빈 곳을 발견하면 바로 사용하는 방식, 소위 탐욕적의 방식 중에서 이 균일 탐사가 평균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아,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세타 로그 델타 역수라고 증명을 했어요. 여기서 세타 로그 델타 역수라는 값은 테이블이 얼마나 꽉 찼는지와 관련된 값인데 클수록, 그러니까 테이블이 비어 있을수록 탐사가 좀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 성능이 데이터를 재정렬하지 않고는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믿어왔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데이터를 재정렬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정말 필수 조건이었을까? 이 논문은 결국 재정렬 없이도 평균 탐사 시간을 기존 한계보다 더 빠르게 거의 즉시 찾도록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정말 운이 나쁠 때 걸리는 탐사 시간. 이게 기존에는 오메가의 D의 마이너스 1승이었는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찰수록 급격히 느려졌는데 이것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오, 정말요? 네. 이 논문은 탄력적 해싱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건 비탐욕적, non-greedy 방식인데요. 비탐욕적이요? 네. 그러니까 탐사 순서에서 첫 빈칸을 바로 쓰지 않고요. 약간 더 뒤쪽 상황까지 고려해서 위치를 정하는 좀 더 유연한 전략입니다. 마치 물건 넣을 자리를 정할 때 당장 앞에 빈칸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체 공간 활용을 멀리 내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약간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재정렬하지 않고도 평균 탐사 시간을 이론상 최적인 5일, 오히려? 상수 시간이요? 네, 거의 데이터 양에 상관없이 순간적의 속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건 야오가 제시했던 그 탐욕적 방식의 평균 성능 한계, 그 세타의 로그 D의 마이너스 1승을 우회한 정말 놀라운 결과죠. 와, 평균적으로 거의 즉시 찾을 수 있다니. 그것도 재정렬 없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기존의 그 탐욕적 방식, 그러니까 빈자리 보이면 바로 쓰는 방식 안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그 최악의 경우 성능에 대해서 야오가 추측했던 한계, 오메가 델타분의 1이라는 거, 이건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테이블이 꽉 찰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봤을 텐데요.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논문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야오의 그 추측마저도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것마저도요? 네, 깔때기 해싱, 퍼넬 해싱이라는 새로운 탐욕적 전략을 제시하면서요. 깔때기 해싱? 이름이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 방식은 여전히 빈 곳을 발견하면 바로 사용합니다. 탐욕적이긴 한 거죠. 하지만 탐사 경로 자체를 더 지능적으로 설계해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경로 설계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최악의 경우 기대 탐사 복잡도를 5 로그 제곱 델타분의 1로 개선했습니다. 이전의 스테타 델타분의 1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특히 테이블이 꽉 찼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로그 제곱이면 엄청난 개선인데요. 그렇죠. 즉 탐욕적 방식 안에서도 기존의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균일 탐사보다 최악의 경우에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1985년 야오의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네요.
이게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밑단에는 이런 해시 테이블 기술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죠. 이 연구는 결국 그런 기반 기술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론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뜻이고,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탄력적 해싱이라는 비탐욕적 접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재정렬하지 않고도 그 꿈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 평균 OL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 네, 5일? 그리고 둘째, 깔때기 해싱이라는 새로운 탐욕적 방식을 통해 기존의 최선이라고 믿었던 최악의 경우 성능, 그 세타 델타 마이너스 1마저도 5 로그 제곱 델타 마이너스 1로 개선하면서 야오의 오랜 추측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해시 테이블 최적화 논쟁의 판도를 바꾼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논문은 주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찾거나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죠? 네, 삽입과 성공적인 검색 위주였죠. 그런데 만약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걸 실패한 검색이라고 하죠.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하신 깔때기 해싱은 없는 데이터를 찾는 시간 역시 5 로그 제곱 델타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논문 말미에 살짝 언급되듯이 여기에 삭제 개념까지 추가되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고 이런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삭제가 들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기능 하나가 추가되는 것뿐인데 왜 이게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